소원이 되었으므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북지소 현장 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치소 관계자께서는 우리 김용현 증인을 이곳 현장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증인이 나오시기 전에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나오셨나요? 네? 네. 네. 백현현 의원님.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조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정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상적인 우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인 현장 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진짜 비상계엄의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하는 오히려 활동을 하는 것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도 한병도 간사님 불러줘서 좀 국민의힘 간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병도 의원님. 예. 피고인 김용인이 지난 1, 2차 청문회에 불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조사에도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현 씨는 수계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앞장선 공범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총안을 직접 작성한 실질적 내란 지휘자입니다. 국정조사 불출석,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왜 국민 앞에 서지 못합니까? 호방하게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하던 모습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혹여 국회가 반국가 세력의 소굴이라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회개한 변명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릇된 의리를 지키고자 국가와 국민을 버린 것입니다. 35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복무한 군인이 일국의 국방장관의 졸렬한 모습을 보이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김용현 씨의 지금 전달을 하러 갔는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떳떳하면 반론하고 부끄러우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오늘 이 모든 과정은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 김용현 조사가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마저도 김용현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법적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명도 간사께서 우리 헌정사에 남는 그런 기억될 날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간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예, 인천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어제 헌재에 나와서 내란 수계 윤석열 피청구인이 또다시 여러 가지 괴담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으로 점철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제시한 것이 내란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국방위부터 저희 국방위원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일관되게 지난 8월 김영현의 인사청문회부터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셋을 경호처장이 불렀다. 경호처장의 관저에서 불러서 만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의심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 저희는 내란, 계엄, 불법 쿠데타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거나 무너뜨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 내란을 자행한 것입니다. 김영현조차 첫 번째 헌재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윤석열이 흥분해서 내일이라도 계엄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업무 시간에 보면 또 평정심을 찾은 것 같더라. 그래서 계엄을 할지 안 할지 몰랐지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11월 중하순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해서 포고문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비상대권, 계엄, 내란을 준비해왔고 그 실행은 11월 중순부터 했다라고 김영현이 헌재에서 윤석열 앞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무슨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고 책임을 야당에게 덮어 씌우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간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을 방해해왔습니다. 어제도 부정선거 의혹 부풀리기 그거 하나로만 모든 의원이 달려들었고 단 하나의 진실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파리가 안 되니까 아예 지금 사실상 내란 국정조사 특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의 현장 조사 바로 그곳에 불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거나 내란을 동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름으로 엄중하게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용해인 의원님.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증인과 김용현 증인에 대한 현장 조사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하루 종일 제기하면서 마치 이 계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언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피의자를 면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열심히 불을 지펴라라는 지시라도 받고 온 것인지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이 국정조사 회의를 방해하고 물타기를 하고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현장 조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녹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께서 참 많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현장 조사에 나와야 하는 윤석열 증인과 김용현 증인은 지난 기간 보고와
두 차례 청문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윤석열, 김용현 두 증인뿐만 아니라 여인영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모두 이 계엄의 핵심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서 김용현과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 강구뿐만 아니라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등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오늘 같은 현장 조사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이 계엄의 주요 주범들에 대한 신문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회의 횟수를 더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도 우리 위원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은 감옥에 그 범죄자로 있으면서도 선택적으로 변호인들이 언론사를 추려가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불법 행위를 호도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까? 심지어 그제도 자신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했다라는 식의 입장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것도 매우 빈번하게 자신의 입장을 강변할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는 윤석열 피청구인과 함께 거의 동창회 말장난 수준의 의견 교환과 말 맞추기를 진행하더니 정작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까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를 본인들의 의지대로 탱크로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없애고 선관위를 없애고 심지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면서 끝까지 국헌을 문란시키려고 하는 내란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백혜련 의원님. 지금 저희가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피의자만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상원 같은 경우도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같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노상원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2.3 계엄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과 동시에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그 어느 누가 참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동시에 계엄을 주도했던 주요 세력들이 아직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한 바가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7차에 거쳐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병두 의원. 내란 국정조사인데 오늘 앞에 저 비어있는 국힘당 의원님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은폐하고 그러기 위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진행 사항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내란을 왜 일으켰는지,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내란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악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계엄을 일으킨 그 사람의 변명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더니만, 오늘은 계엄의 이 내란에 거의 준 우두머리격인, 본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포고령도 자기가 작성했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상도 자기가 작성했다고 하는, 그래서 거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용현 현장 수사는 안 오는 것은 이들이 내란을 실제로는 옹호하고 있고, 내란이 성공했으면 거기에서 호가호위 하려고 했었던 반민주주의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고 그런 독재 옹호, 내란 옹호 정당이다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용현 이 증인 같은 경우는 군대는 김용현, 경찰과 다른 행정은 이상민,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은 박성재, 이렇게 하면서 이 헤드를 구성하면서 군대와 경찰과 그리고 검찰을 이용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것의 자금 지원은 기재부 장관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라는 것들을 했다라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때 본인이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김용현이 국회에 와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유와 그리고 사죄할 것들은 사죄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동부구치소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은 그 후한 무치함이 도를 넘어선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했는데 그 파괴를 개과천선하지 못하고 끝까지 민주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법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께서 지금 보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 예,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내란 국조 현장 조사를 하는 이 순간에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동참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 자체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동조하고 같은 공범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적나라한 현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우리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위원님들께 진상규명과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같이 촉구합니다. 김용현 증인은 지난 8월부터 결코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는 계엄이 없다라고 강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들키면 더 강하게 한다고 계엄을 12.3 계엄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공동 우두머리 반열에 올라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김용현 증인이 지휘하고 지시를 했던 군 관련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의하면 김용현 증인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요원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또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지시를 한 사실도 군 관련 사령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헌재 진술을 통해서 김용현 증인은 한 게 없는데 별일이 없었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어떤 강변과 개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민주 헌정 질서를 침해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그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오늘 현장에 나와서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이 시간에 여전히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비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될지 김용현 증인과 관련 핵심 증인들은 앞으로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 앞에 민주주의의 떳떳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응분의 재책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기를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현장 조사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위원들께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추미애 의원님. 네. 김용현 피고인이 이곳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헌재에 출석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함께 본인들의 죄상을 감추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변명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자로서 국민께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역사적인 죄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국정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 김용현은 검찰과 수사 일정 또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것이 좋은지 경찰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경찰을 회피하고 검찰에 출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일정, 수사 범위 등을 조율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도 이 사건 내란 과정에서 모의 과정에서 사전 사후 준비와 법적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모의했을 가능성을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 관한 의혹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측의 변호사들의 신문에는 적극적으로 장단을 맞춰주는 반면 국회 소추단 측의 반대 신문에는 불응했습니다. 선택적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되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경고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언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내란 과정, 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검찰 쿠데타로 정권을 쟁취한 이후부터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가 있는 건물로 옮기면서 미리 저는 준비해 왔다고 봅니다.
캠프 시절부터 일찌감치 결합했던 야심가였던 김용현 피고인이 일찍이 밀착 관계를 형성했고 이른바 충안파라고 불리는 고교 시절의 인연을 살려서 당선자 시절부터 밀착 관계를 형성해서 용산 이전을 주도를 했고 용산 이전의 의미는 단순히 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이제 회고에 보면은 국방부 시설을 집무실과 연계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완료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용현은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경호처와 국방부의 인적, 물적 결합을 통해서 윤석열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영구 집권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경호처와 국방부 인사를 한 손에 쥐고 실제 사령관들을 경호처장 시절부터 인사 개입을 해서 현재의 계엄 모의에 가담했던 사령관들을 적극 추천하거나 인사를 전행을 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용현은 현재의 계엄 가담했던 주축이 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4명의 사령관을 총선이 끝난 직후 5월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소개하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할 장군들이다 이렇게 추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강남의 모 식당에 모여서 향후 계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게 할 방안과 준비 태세 등을 함께 모의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선 참패 이후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윤석열은 비상한 조치를 통해서 헤쳐나갈 그런 엉큼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부추기고 가능하도록 독려했던 것이 피고인 김용현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총선 무렵에는 최혜병 사건으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내란 수괴로 구속하거나 기소를 하려고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비상조치를 꿈꿔왔던 내란 속의 윤석열과 같은 피고인 김용현 그들은 10월 무렵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다급해졌습니다. 아마도 조급해진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집안에서는 부의원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의 닥달을 받았을 것이고 이래도 오빠가 대통령이냐 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들었을 것이고 또 밖에서는 김용현과 함께 비상조치가 아니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호시탐탐 그 핑계거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명태균에 관련된 수사 결과 보고서가 11월 4일 공개가 됐고 또 10월 말 무렵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김영선 그거 좀 하나 봐줘라. 그런데 당이 말을 안 듣네 하는 본인의 부정할 수 없는 육성이 공개된 바 있고 그리고 더욱 조급해진 윤석열은 곧바로 계엄하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김용현은 그로부터 2주일 뒤 윤석열의 말을 듣고 본인이 직접 계엄 선포문과 공고문, 계엄 공고문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방식은 전두환식 계엄을 따라서 전두환 계엄 포고령에 쓰여졌던 문구를 거의 유사하게 무려 네 군데나 옮겨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모색하는 문건을 최상목에게 건넸습니다. 계엄 방식은 전두환식으로 하고 통치체제는 박정희식으로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핑계를 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방편으로 부정선거를 준비를 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노상원 일당과 함께 모의를 하면서 비화폰을 지급해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헌정 질서를 쑥대밭을 낸 주요 핵심 공범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불러내서 반드시 이 역사 앞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김용현은 지금 숨어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앞으로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지만 국정조사 특위가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동부소장님 현장 체크됐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부구치소장 최규철입니다. 방금 저희 특사경 팀장이 예.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극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변호인 접견이 와서 또 변호인 접견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러시면 보안구역으로 이동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구역 숫자가 제한돼 있나요? 네네. 그러면 좀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보안구역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거기서 마치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자, 보안구역으로 먼저 이동하시죠. 네.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구치소 현장 조사는 2016년 12월 달 박대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조사 이후에 실시된 구치소 현장 조사로서 이곳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증인의 출석에 했다면 아마 현장사에 상당히 회의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애석하게도 오늘 김용현 증인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를 한 이곳에서 동북구치소에서 실시된 것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용현 증인이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실시한 지난 1월 21일 1차 청문회, 2월 4일 2차 청문회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그날 이에 걸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곳까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동행 현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는 증인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 기간 보고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논의를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꼭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 계십니까? 조금 전에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용희 의원, 네, 미처 제가 못 봤네.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김용현 증인에 대한 신문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 하지 못하게 되어서 회의록에 꼭 밝혀져야 하는 김용현 증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12월 3일 7시 30분 경찰청장 서울청장 안가 회동부터 하달됐던 계엄 지시서에 대한 진실, 그리고 당일 8시 멤버 소집부터 22시 23분 소위 가짜 국무회의까지의 진실, 그리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진행된 결심실 회동부터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쿠데타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2월 4일 03시까지의 2차 계엄 시도에 대해서 김용현 증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북풍 의혹의 진실, 사전 모의의 구체적인 시점들도 밝혀져야 합니다. 본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하고요. 재판정에 나와서 윤석열의 구원투수할 생각은 좀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재판보다 국민과 역사의 재판이 더 엄중하고 더 긴 형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김용현 증인이 명심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내일 청문회를 비롯해서 국회의 증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해서 고발 재출석 요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전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3조에 의해서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핵심 증인이 오늘 현장 조사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이분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마련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관계자, 우리 또 소장님들, 또 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우리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현장 조사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노상원, 김용균 증인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의 현장 조사 출석을 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오전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중지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님 고맙습니다. 네. 성원이 됐으므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조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 계시면은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 네, 의사를 개진해 주십시오. 증인은 이제 곧 들어갑니다. 네. 빨리 정인이 와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청문회에서 정인 채택을 했는데도 안 왔기 때문에 현장에까지 왔습니다. 정인이 참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좀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여기선 현재 청문회는 국민재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는 꼭 여기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우 의원님. 네.
두 차례 이상 국회에서 윤석열 증인을 채택했습니다만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또한 두 차례 출석토록 하였으나 역시 그것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여기 현장까지 온 것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발언을 보면 할 말도 많고 자신이 주장할 바도 많다라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헌재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진상조사 특위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자신의 발언 기회를 활용해서 과연 자신이 정말 정당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헌재에서 스스로 인정을 했듯이 포고령이 상위법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면 무엇 때문인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윤석열 증인이 나오셔서 국회 전 국민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박혜련 의원님.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계엄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계엄의 실체를 모두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본인 측에 변호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보고 황급히 뜯어말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그 수사 과정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법꾸라지 형태는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정조사의 현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자신이 뭐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조사위원들도 들어줄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의 의문점에 답할 수 있도록 이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중재와 의지를 잘 파악했습니다. 대역 죄를 짓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영은 역사의 죄인으로 지금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도 또 국민 앞에 대사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청문회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 관계자 1차,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또 동행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노상원, 김영군의 증인을 이곳으로 이곳 장소로 좀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관계자께서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예. 우리 서울구치소 관계자께서, 피고인 윤석열을 이곳까지 유치를 하기까지 시간이 좀 약간, 텀이 좀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는 자유스럽게 발언을 좀 이어도 되겠습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 참 많은 내란 주범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윤석열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전체 이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윤석열 증인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그 내란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윤석열 증인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청문회에 윤석열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변호인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전혀 없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고 또 그에 따라 국회에서는 그것을 견제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삼권 분립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국회를 그런 논의의 대상과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12월 3일에는 심지어 군을 동원해서 국회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총칼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이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 이곳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에 의해서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반드시 이곳 청문회에 나와서 이 12.3 내란 사태의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예, 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이 꿈꿨던 계엄을 시도했던 것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인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당 위에 수령이 존재하는 체제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이번 계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로서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형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곳 증인석에 앉아서 국민께 사죄하는 게 도리입니다. 끝까지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평생 썩는 그런 우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국민들 앞에 사죄 드릴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우리 구치소 관계자께서 유치를 하고 가셨으니까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이렇게 유치해서 데리고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증인 윤석열을 먼저 시도하고 안 되면 노상훈, 그다음에 김용군 이런 순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할 겁니다. 동시에 세 사람을 하는 거군요. 증인들을 순서대로 데리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이 불참한 이유를 위원장님께나 아니면 간사협의회에서 밝힌 바 있었습니까? 오늘 현장 조사에 오지 못한다는 이유를 아니,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특별히 네. 입장 없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인 신문은 안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건 알고 있었죠. 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한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정말 꼭 오늘 참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국가가 아주 극단적 대립으로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그 방송 나오는 걸 보니까 김용현 피고인은 이 서부지법을 그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들을 애국투사로 누가요? 묘사를 했다고 하고 누가? 그게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김용현 씨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될 거랍니다. 서부지법을 폭도로 그 폭도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도 문제지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 이 모든 사법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싸우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국민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은 또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게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헌재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보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이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정당화를 넘어서서 이건 거의 공감 능력이 상실된 국민들과 공감 능력이 상실된 이런 상태까지 가서 빨리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란 수괴와 주임무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법의 처벌 그리고 저희 또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증인 소환의 그 모든 절차적 노력을 그동안 다 해왔습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고 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직접 서울 구치소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물을 걸어 담긴 채 침묵으로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정당한 시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와 해명하면 될 일이고 이를 왜 이토록 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비겁한 작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윤석열 피고인을 끝까지 불러서 최대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네. 지금 12.3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쟁입니다. 실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단 세력, 일부 극단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헌법 질서를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헌법을 파괴하는 극단주의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극단주의자와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과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 특위에 있는 분들과 우리 민주당은 거짓은 꼭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 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또 윤석열 발 가짜 뉴스, 국민의힘 발 가짜 뉴스, 극우 발 가짜 뉴스와의 싸움에서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으로 싸우고 있고 우리 청문회에서도 그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오늘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거짓은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이 아니라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뜻이 보입니다. 윤석열 발 거짓을 국민의힘은 더 큰 거짓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전쟁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꼭 거짓은 진실이 이기고 대한민국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장이 또한 그와 같습니다. 윤석열과 오늘 노상원 등 내란의 핵심 수계 및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꼭 나와서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에 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추미애 의원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국민을 향해서 연일 본인의 말 같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증인들에 대해서 논리가 없는 말로 반박을 하거나 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은 이제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또 본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에 뜬 달 그림자 쫓고 있다라고 냉소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무엇이 그리 내란을 일으킬 만큼 이 사회가 본인이 보기에 준전시 상황이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계엄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어느 국민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본인도 평화계엄이라고 했듯이 평화스러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정치 무능력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치 무능과 질서 파괴를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내란을 통해서 나락으로 빠뜨리고 또다시 국민을 선동을 지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 또한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을 통해서 본인의 사태 인식, 인지 부조화와 또 그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공범들 가운데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노상원, 김용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들이 과거 군에
은혜를 입었으나 그들은 군을 배신하고 노상원은 피교육생이었던 정보학교장 시절 피교육생이었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을 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은 사이버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또한 실형을 받아서 본인들의 큰 잘못으로 예편이 된 처지에 또다시 내란에 가담을 한 군을 배신한 두 번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또한 윤석열이 선동하고 있는 제2, 제3의 내란 선동에 물이 들었는지 이 자리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상원과 김용군, 노상원은 정보사에 수사단을 설치해서 불법 수사 조직을 만들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헌법기구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김용군은 노상원의 지휘를 받고 역시 배후에서 불법 수사단을 조종 지휘하려고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죄를 감형받으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정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는 길만이 남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끝까지 증인들이 불출석한다면 역시 그들의 죄 정상에는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증인 3명이 여기까지 찾아온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울구치소 소장님 현장 상황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국조위에 증인 출석 요청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예. 3명 수용자 모두 출석 요청을 본인 의사로 거절을 했습니다. 네. 이상. 그러면은 현장에 접견실로 가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네. 몇 분 정도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수용 사동까지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규정상 들어가실 수가 없고 예. 들어가시더라도 보안구역 내에 그 보안청사 정도밖에 들어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령에 따라 가지고 미결 수용자는 예. 이렇게 외부 인하고 참관이나 시찰 모두 중지대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안시설 내까지도 저희 청문위원들이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접견실 말이죠. 접견실이요. 접견실까지는 가실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예. 5분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접견실로 가실 그럼 5 의원님만 먼저 좀 가시고 나머지는 좀 여기 좀 대기를.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김병주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백혜련, 누구? 아니 간사 굳이 나갈게 대신 가가. 응? 그래 그럼 가지 마. 하지 말고. 김병주 의원님, 그 다음에 민병덕 의원하고 누구 백혜련 의원님하고 또 추미애 의원님, 예 이렇게 가시죠. 예. 예? 예, 예.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구치소 현장 조사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구치소 현장 조사입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이 수감되어 있습니다만은 응당 우리 국조특위 현장 조사에 출석해서 국민들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조차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권위와 또 그 증인들의 그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와 또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과 재출석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전체 회의에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에 의한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에 대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수방사에서 여인영 증인이 수감되어 있는 수방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